네, 오늘 뉴스일라이브 함께할 세 분 모시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보급품을 받고 훈련을 받는 듯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Их миллионы тут. Вот новые подкрепления. 북한 억양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릴 텐데요. 이 CNN이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러시아가 모자나 군복 치수를 묻는 설문지인데 조선식 치수, 조선식 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구장 소장님, 네. 이게 러시아가 북한군을 위해서 준비한 설문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양인의 체격과 이 동양인의 체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용하는 이 치수의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치수와 이 북한식 치수를 함께 병기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받아야 되는 병사에게 이 정확한 이 군용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런 설문지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식 이 크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조선이란 말이 북한도 되고 남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러시아와의 특수 관계를 고려를 해보면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군용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이 서식이 아니겠나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영상 보셨으면 우리가 러시아에서는 처음에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영상이 나온 뒤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국정원에 따르면은 우리 특수부대,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제 러시아에 갔는데 내달 초에 참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달 1월 달에 이제 쿠르스크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 이제 첩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하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런 영상들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처음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영상들 나오고 하니 특별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내달 한 1일쯤 됐을 때 예. 실제 뭐 러시아 이제 군복을 입고 뭐 러시아 사람으로 위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외양이 조금 많이 특이하고 또 단순간에 또 많은 동양인 외모를 한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마 다음 달 1일쯤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북한군의 참전 기정사실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실 때도 내달 초에 참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이동 시간이나 고려를 하면은 아마 11월 1일 기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준비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내달부터는 이제 북한군의 이제 모습을 우크라이나 전장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조금 약간 좀 씁쓸한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달이라 해봤자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준비 기간 동안 북한이 참전 준비를 끝내고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겠네요. 예, 그렇죠. 올 여름,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김정은이 특수부대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파병된 그 장병들의 훈련 모습들 실제 이제 러시아로 보내기 전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김정은이 직접 점검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것도 생각보다 약간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북한의 수해 상황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뭐 한 9월경인 한 달 정도 좀 빨랐을 것 같은데 이거 김정은의 이제 특수부대 시찰이나 이런 것들 시점들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게 수해 이후로 조금 수년이 되고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좀 늦어진 시점이 아닐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북한이 파병을 숨기기 위해서 러시아 내 동양계인 시베리아 원주민으로 신분 위장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쿠티아 공화국 그리고 브라티아 공화국 주민들이 약간 우리 한반도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외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크계와 몽골계인데 이런 복장으로 위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 변호사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실제로 기만책 중에 하나로 여권을 지급해서 마치 러시아 소수민족 중에 일파인 것처럼 지금 기만책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수민족으로 왜 이 위장 전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쓰는 언어가 다르면 아 이거는 북한군이구나 바로 특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브라티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소수민족으로 또 보신 그 혈통상 동양인과 외모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에 더해서 언어를 수십 가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이 현지인들도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로서 아 북한군이구나 이렇게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점도 하나의 활용 수단으로 이런 기만책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이거는 뭔가 군사학적이나 뭔가 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좀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북한군도 참전을 실제로 하는 것, 러시아도 조금 부담이고 북한군도 좀 부담이에요. 이 법적으로 이게 참전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얘기할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데요. 아무리 북러 간에 지금 6월달 조약을 맺어가지고 참전을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그 북러 이번에 그 6월달에 조약의 4조의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예. 유엔 헌장 제 51조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북한법과 러시아법에 따라 가지고 그 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체 없이 원조한다고 돼 있는데 앞에 유엔 헌장 51조가 일단 걸려 있어요. 그 러시아가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예. 실제로 유엔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집단적 자유권 이 조치를 다 했느냐? 지금 그거 아닌거든요. 그 아닌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기 스스로의 뭐 건의와 체면 다 내려놓고 지금 북한군 병력을 받는 상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엔 헌장 51조 간단히 설명. 유엔 헌장 51조는 이제 한 나라 유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때 이게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이제 다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엔의 이름으로 어떤 그 전쟁이나 평화 상태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러시아가 지금 뛰어넘고 그냥 북한군 참전을 끌어들인다. 이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입장에서 이게 체면으로서는 말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은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북한군이 직접 북한군 자격으로 참전한다? 이거는 좀 꾸미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 우리나라 50년 6월 25일 6.25 전쟁 때도 그 중국에서도 의용군 형태로 좀 보냈습니다. 예. 네, 그런 형태로 보냈고 이게 원래 2년 전에 전쟁이 처음 났을 때도 러시아 쪽의 전문가들이 북한 쪽에서 의용군이 올 거라는 단어를 쓰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자기들 아마 끝까지 법적으로 이게 군대를 실제 파견한 거다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